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8시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훈련 시간에는 바로 집안일 등으로 고통받는 부위죠. 바로 손목과 팔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분야의 전문가 국제성모병원 정형외과 김상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정형외과에서 수부 상지 파트를 진료보고 있는 김상희라고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비욘디에서 이런 손목 질환이나 여러 팔 쪽 질환에 대해 강의를 해주셨었는데 오늘은 그런 질환들을 해결하는 운동법을 직접 소개해 주시기 위해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자체는 중년기, 노년기 특히 이제 그 대상의 여성분이나 남성분들이 이제 자주 겪게 되는 상지, 팔꿈치부터 손목, 그리고 손가락까지 해서 이제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이나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시청자분들도 이런 손목이나 손, 팔, 팔꿈치까지 또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 분들은 궁금증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강의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요. 많은 질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이 중년, 노년분들을 위한 오늘 운동 시간인데 실제로 좀 중년이나 노년분들이 손목이라든지 팔이라든지 이런 부위에 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대부분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대부분 환자들이 중년 여성인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고 특히 이제 업무 같은 고강도의 운동을 하시는 중년 남성분들도 꽤 잦은 빈도로 오시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또 젊은 나이에 때 이제 일을 많이 하셨던 노년분의 이제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모두 성별 가리지 않고 굉장히 빈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손목이란 게 직장인들도 많이 막 터널 증후군이나 그런 걸로 많이 고통을 호소하고 특히 주부 같은 분들의 경우는 뭐 집안일도 굉장히 힘드실 테고 남성분들은 뭐 들 때나 일을 하실 때나 이런 게 많이 혹사되는 부위잖아요. 그럼 이런 게 조금 발전해서 어떤 병들이 생기고 또 통증의 원인이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사실 특히 이제 주부나 이런 분들이 이제 손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손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관절이 이제 손에도 굉장히 많고 손목, 팔꿈치까지 다 있는데 모든 관절이 다 올 수 있지만 특히 이제 손에서 가장 많이 오는 부위는 이런 손끝, 손 끝에 이제 관절염부터 해서 그 좀 더 아래로 오면 가까이 오면 이제 그 손을 굽히는 힘줄이 지나가는 요 손바닥 부위에서의 이제 방아쇠 수지가 이제 또 올 수 있겠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또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힘줄에서 또 염증이 올 수 있는 이 드켈르뱅병 그래서 손목을 들어 올리는 힘줄에 또 염증이 또 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올라오다 보면은 여기 이제 팔꿈치 쪽에서 팔꿈치 바깥쪽이나 특히 안쪽에 이런 데서 이제 또 힘줄 염증인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같은 게 올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다양한 부위에서 이렇게 염증이나 통증이 생기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에는 어쩌다가 조금 통증이 생기는 건가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무릎 같은 관절염 하면 무릎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무릎은 이제 보통 많이 걸어 다니시다 보니까 무게를 지탱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특히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이 오시는데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손에도 이제 결국은 다 마디마디가 있거든요. 마디마디가 있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계속 뭐 집안일을 한다든지 손을 쥐는 어떠한 동작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요 마디도 걷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 이제 하중을 받게 되니까 마디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고 연골이 닳아서 통증이 유발되는 그런 관절염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에서 가장 빈도가 많은 관절염 자체는 이제 손가락 끝에 이런 끝마디에 오는 관절염을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보통 뭐 근육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운동을 생각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손에는 어떤 근육이 있긴 한가요? 손에는 이제 이렇게 오므린다든지 이렇게 굽히는 어떤 손 안에 있는 근육 자체는 다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손을 굽힌다든지 펴는 이런 근육들은 다 팔꿈치에서부터 이 전완부를 통과해서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손가락 자체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손을 사용하는 어떠한 근육의 힘줄들이 이제 손에 다 분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있는 건가요? 근육은 다 여기에 있고 이제 힘줄이 거의 다 이쪽으로
주행을 해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런 손목이나 손 통증을 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네. 어떤 운동과 스트레칭 같은 게 필요할까요? 보통 사실 이 관절염 자체를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방아쇠 수지라든지 방아쇠 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힘줄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네. 힘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걸 많이 반복적으로 쓰게 되면 힘줄 염증이 있게 되고 이제 이 부위에서부터 통증이 시작돼서 결국 움직이는 게 힘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힘줄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보통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 수 되고요. 네. 사실 보통 주부분들이 이제 이 집안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이 쓰다 쌓여있는데 안 할 보니까 수가 없잖아요. 네. 스트레칭 그러니까 초반에 분명히 이거를 이 스트레칭 잘해주고 조금 따뜻한 찜질 많이 해주고 조금 아껴 써주면 잡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떠한 관리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병을 키워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좀 쉬거나 조금 네. 스트레칭을 해줘야 낫는 건데 네. 매일 뭐 주부분들이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안 하면 쌓이니까 네, 맞습니다. 계속 혹사를 하시니까 통증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사실 무릎 같은 경우는 무릎 관절이 아프면 허벅지 근육을 키워라 네, 이렇게 네.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오늘 또 배워보겠지만 네. 이런 관절이 아프면 어디 운동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 관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근육 자체를 키우기는 조금은 어렵고 이제 네. 통증이 조금 오는 것 같고 손이 뻣뻣하기 시작한다 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그냥 조금 스트레칭 네. 생각날 때마다 스트레칭을 좀 계속 해주고 따뜻한 찜질 많이 해주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초반에 증상을 잘 잡아야 되는 거고 이거를 막 엄청나게 오히려 쥐는 운동, 손 좀 아프다고 이제 근육을 이제 관절을 보호하겠다고 막 악력기 같은 거 네. 오히려 쓰면 방아쇠 손가락 같은 경우는 이게 힘줄에 염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쓰면 오히려 더 염증을 악화시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하를 너무 많이 주는 거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늘려주는 운동이 네. 더 도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예. 손목 부위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네. 손목도 이거 남녀노소가 다 네. 겪는 통증이잖아요. 네. 손목을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운동이나 그런 스트레칭 같은 게 있을까요? 이따 또 배워보긴 네네. 하겠지만. 손목도 사실 이 부위도 이제 이 손목 관절 자체를 덮고 있는 근육 자체가 그렇게 이게 많지 않기 때문에 손목이 어떤 이렇게 손목 운동을 무게를 아무리 올려서 네. 해봤자 전완 쪽만 이제 굉장히 근육이 맞아요. 강화될 네. 뿐이고 여기는 힘줄이 거의 다 둘러싸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목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드클레벤형처럼 이쪽이 아프면 이것도 결국 힘줄의 염증이기 네, 때문에 이렇게 늘려주는 손가락 운동을 늘려주는 거. 운동이 오히려 이 손목을 들어올린 힘줄의 염증이 있다 친다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늘려주는 운동을 주로 특히 증상이 조금 내가 불편감이 있다고 시작된다고 느낄 때쯤부터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줘야지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따라서 이제 무게를 올리거나 아니면 너무 고반복을 해가지고 네. 하는 건 오히려 힘줄에 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오히려 반대의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손목이나 뭐 팔이나 손이나 아픈 원인들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좀 고통을 겪고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았는데 어떤 스트레칭과 운동이 좀 좋을지 위에서부터 손부터 네. 요 팔꿈치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디부터 배워볼까요? 네. 사실 손가락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딱 어떠한 운동이 도움이 된다라고는 어떤 운동이 딱 있다기보다는 네. 사실 반복적인 사용이나 네. 그러한 그 무게 부하 자체를 좀 최대한 덜 하는 방법밖에 없고 최선은 일을 덜 하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무게 너무 꽉 쥔다든지 이런 게 오히려 안 좋은 거죠. 네. 오히려 막 운동한다고 막 꽉 쥐는 게 오히려 안 좋고 손가락 이제 그런 걸 막아줌으로써 덜 함으로써 오히려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거고 네. 이 방아쇠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특히 좀 뻣뻣하다, 불편감이 온다, 아니면 잘 안 굽혀진다. 네. 근데 오후 되면 좀 잘 굽혀진다. 이러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초반에 지금 방아쇠 손가락이 오기 전 단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손가락을 쭉 오. 펴주는, 이렇게요. 펴줘서 이렇게 쭉 늘어나는 느낌이 네. 들도록 그렇게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 부위는 이런 네. 어떤 우리가 다른 운동처럼 근육 운동, 중량 운동 이런 느낌이 네, 아니라 맞습니다. 쫙 이렇게 펴주는 네.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또 이런 거 말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네. 이게 제일 도움이 되고 특히 네, 또 이렇게. 예, 따뜻한 물에 담가 놨다가 네. 이거를 하면 좀 더 잘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해주고 뭐 한다고 굽혀주는 것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는 뭐 도움이 되긴 하지만 너무 꽉 찌지 말고 그냥 부드럽게 해주고 너무 고반복하지 않게 그렇게 운동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뭐 무거운 걸 들려고 이렇게 뭐 네. 장바구니 같은 거 들 예, 때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꽉 들고 예. 너무 힘주면은 예. 악화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아침마다 좀 뻐근할 때마다 따뜻한 예. 물에 손을 좀 넣고 네, 맞습니다. 예. 그게 딱 좀 말랑말랑해지면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고 예, 맞습니다. 아까 이렇게 해주고 예. 이런 것들이 이런 손가락 관절에는 통증도 예. 완화해주고 예, 맞습니다. 뻐근함도 사라지게 해줄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오히려 병이 진행되거나 이런 거를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예. 이렇게 초반에 조금 이런 스트레칭을 많이 해두면은 좀 심해지는 걸 막을 수가 있나요? 아무래도 좀 이게 네. 그 스트레칭 자체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해주고 물론 그리고 그 증상이 조금 온다고 생각이 든다면 아무래도 업무 같은 걸 할 때 조금 신경을 미리부터 조금 써서 손을 좀 너무 꽉 쥐는 거를 피해주는 게 아무래도 좀 스트레칭 많이 해주고 꽉 쥐는 자세를 좀 피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좀 평소보다 조금 욱신거리거나 네네, 맞습니다. 잘 안 움직여지는데 뻐근하다 싶으면은 예. 오늘 이 강의를 딱 떠올려서 네, 맞습니다. 스트레칭 주기적으로 하고 네. 되도록이면 힘 많이 주지 마시고 예.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서 네. 요 부위 손목이나 이런 손바닥 부위가 아프다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보통 손을 많이 쓰시는 직업이나 아니면 주부분들한테 또 많이 오는 부위가 손목에서는 여기 드크레뱅병, 드크레뱅이요? 드케르뱅. 네. 드케르뱅. 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는 네.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 만져보면 꾹 누르면 통증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뭐 미용하시는 분들이 과일을 많이 쓰신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되게 자주 오는 부위인데 이런 부위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힘줄에 이쪽을 통과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염증이 오는 거거든요. 가위질이랑 좀 관련이 있겠네요. 예,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굽히고 하고 가위질 많이 하신 분들은 특히 엄지손가락 여기에 방아쇠 손가락 오면서 여기 손목 요 드켈뱅병 오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오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실제로 손가락 쭉 펴보면 여기에 네. 힘줄 딱 만져지거든요. 예. 혹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부위에서 요 이렇게 부위로 부분은?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예. 볼록 튀어나오는 거. 튀어나오는 힘줄 보이죠? 아, 요 이게 힘줄, 그건가요? 여기 지금 손가락 들어올리는 힘줄인데 네, 딱 힘이 들어가요. 여기에 염증이 힘 들어가면 여기서 염증이 나면서 여기서 통증 유발되게 되는데 이거를 결국은 마찬가지로 힘줄 염증이잖아요. 힘줄 염증은 어쨌든 근력 강화나 이런 쪽이 아니고 오히려 늘려주는 쪽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요? 굽혀주고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이렇게? 예, 손목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꺾어서? 쭉 늘려주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쭉. 옆으로 이렇게. 예. 근데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아까 그 늘어나는 힘줄이 느낌이 쫙 나죠. 늘어나는 예. 느낌이 나네요. 그런 식으로 좀 관리해주고 네, 이렇게 요- 보이시죠? 예, 조금 불편감이 있다. 여기 튀어나온 데를 만졌을 때 조금 통증이 시작된다 하면 이런 스트레칭을 조기에 하고 사용을 줄여서 더 진행되는 거를 막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통증은 특히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미용사 같은 분들, 네. 가위질이나 네. 요쪽이 아프신 분들은 네. 이렇게 늘려보고 네. 손가락을 이렇게 당겨보고 네. 그럼 요쪽이 쫙 늘어난 느낌이 들거든요. 늘어나는 느낌 지금도? 들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손목에서 이제 좀 염증이 있을 수 있는 부위는 네. 이제 우리가 손목을 이렇게 굽히는 힘줄이 맞습니다. 여기 만져보면 네. 톡 튀어나오는 뼈가 하나 있거든요. 네, 느껴집니다. 예, 그 뼈에 여기 힘줄 여기 가서 이렇게 붙어요. 손목을 굽히는 힘줄이. 여기서도 염증이 꽤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사실 힘줄이 염증이잖아요. 힘줄이 염증이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이렇게
늘려주는 쭉 늘려주는 그런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이런 어떻게 식으로. 보면은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 네. 부분이 수축하는 느낌이 네. 아니라 최대한 늘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늘리는 스트레칭을 운동을 해라. 그렇죠. 힘줄의 어. 염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이렇게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원해요. 쫙 늘어나는 부위가 맞습니다. 싹. 네. 또 막 보호하겠다고 오히려 많이 쓰는 거는 오히려 더 힘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통증이 초기에 있을 때 해야 되겠고, 그리고 반대로 네. 손등 쪽에서는 여기 새끼손가락 쭉 따라오면 요 또 뼈 튀어나온 뼈. 요 위로 또 손목을 이렇게 젖히는 힘줄이 지나가거든요. 전 이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좋나 봐요. 그래서 여기 많이 손목 많이 쓰시는 분들, 여기 힘줄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또 만지면 아플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게 좀 아프고 좀 불편감이 있다 하시면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굽히는 운동. 그걸 다 늘려주는 해주는 운동. 게. 해보시면서 오늘 내가 어디 손목이 아픈지 좀 체크해 볼 수 있겠네요. 여기 다 만져보시면 안 좋으신 분들은, 힘줄 안 좋으신 분들은 방아쇠 손가락 되기 전 단계에서는 여기 만지시면 다 아프실 거고, 엄지손가락 들어 올린 거 많이 하시는 분 여기 또 득실뱅병 부위 쪽 통증이 있으실 거고, 손목 굽히는 거 많으신 분은 여기 볼록한 뼈 부위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젖히는 동작이 또 많으신 분들은 또 이쪽에 여기 손등 부위에 통증이 있으실 건데, 그거와의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따라해 보시면서 본인이 어디가 아픈지, 처음에 가르쳤던 여기 부분인지 아니면 여기 부분인지 여기 부분인지 확인해 보면서 본인이 지금 내 손목은 요 상태가 좀 안 좋구나 하면서 그 운동을 특별히 많이 해보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저는 그게 어떤 병인지 잘 모르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 있잖아요. 그게 좀 되게 흔한 병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어떤 병인가요? 그런 부분에 좀 도움될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우리 이제 신경이,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요 손목을 통과해서 손가락의 감각을 담당하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 요 반까지 정중신경이 감각을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요 부위를 손목 터널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이 근육들이 이제 손목을 움직이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들이 여기서 지나가면서 다 모여서 이 터널을 통과하게 되는데, 공간 자체가 아무래도 힘줄들이랑 신경까지 같이 통과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비교적 이제 모이는 공간인데, 많이 쓰시거나 손목을 많이 쓰시거나 하시다 보면 어떤 이제 그 주위 구조가 다 두꺼워진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힘줄이 두꺼워지는 현상에 의해서 여기 신경이 아무래도 좀 눌리겠죠. 눌리면 여기서 눌려서, 그럼 여기서 눌리니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반쪽이 이제 저린 증상이 오는 거죠. 그것도 눌리는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많이 저리다는 분도 있고, 뭐 세 번째, 네 번째가 많이 저리다는 분도 있고, 보통 요 네 군데의 신경이 눌려서 그 신경이 담당하는 감각 부위의 저린 증상이 보통 먼저 시작이 되게 되는 증상이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얘기했다시피 잘 지나가고 있는 통로가, 신경이 지나가고 있는 통로가 다른 어떠한 힘줄들이나 구조들이 두꺼워져 가지고 이제 신경이 눌리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손을 덜 써야지 이제 그 공간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신경이 이제 오히려 눌리는 증상이 완화되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은 운동보다는 사실 쉬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과사용을 멈추는 맞습니다. 방법밖에 없겠네요. 결국은 과사용을 좀 물에 쓰지 않는 게 건강에서 1수칙이고, 맞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조금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손목 앞부터 뒤까지 살펴봤는데, 그럼 좀 더 아래로 내려가서 요 부위, 이걸 전환 부위죠. 이 부분을 통증 호소한 경우도 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은 거의 근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위 자체는 이제 손을 많이 써서 근육이 약간 필요해서, 근육의 어떠한 잦은 사용으로 근육이 필요해서 통증이 오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 외에는 어떠한 특별히 나중에 수술을 해야 되는 어떠한 그런 질환들은 보통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떠한 질환군들은 그렇게 근육에 많지 않다. 그리고 운동 자체가
힘을 기를 수는 있겠지만 여기는 사실은 특별하게 말씀드린 운동은 없을 것 같고 혹시 전환을 네. 키우면은 뭐 손목 통증이 좀 해소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전환을 많이 키워놓으면 네. 이 힘 견딜 수 있는 무게가 아무래도 당길 수 있는 무게 자체가 근육 자체가 이제 견딜 수 있는 무게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서 잘 당겨주면 이제 그 큰 무게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힘줄의 부담 자체가 좀 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완 근육 자체를 키워놓는 거는 사실 뭐 도움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뭐 손목을 이렇게 든다거나 이럴 때 네네. 여기 힘으로 좀 버텨줄 수가 있나요? 네네. 이 부위 자체가 이제 힘이 네. 있으니까 더 큰 무게를 해도 아무래도 힘줄 자체가 조금 부담은 덜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환을 키우는 것이 이런 이 손목이나 손 네. 쪽 부위에 무리를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도 예, 맞습니다. 방법 중 하나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해 예. 주셨습니다. 이 전환 부위까지 저희가 얘기 나눠봤는데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 네네. 팔꿈치 부위죠. 네네. 팔꿈치는 제가 좀 알고 있는 게 뭐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이런 네, 거 좀 맞습니다. 유명하잖아요. 예, 예.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골프 엘보랑 테니스 엘보랑 그 손은 여기도 어쨌든 관절이기 때문에 네. 관절염 특히 이제 팔꿈치에 관절염이 있으신 환자분들이 가끔 오는데 대부분은 굉장히 노동을 많이 해오셨던 뭐 60대 남성분들이 보통 여기 팔꿈치 관절염이 진행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통은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 있는 경우가 많고 네. 그리고 요런데 이제 만졌을 때 아프다. 근데 보통은 움직임 범위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관절염 그리고 아까 알고 계시듯이 테니스 엘보랑 골프 엘보 정도가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이런 경우엔 조금 근육 운동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스트레칭을 좀 해주는 게 그러니까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관절염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근육 운동을 하는 게 이제 팔꿈치를 쓰는 그 주위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네. 사실 팔꿈치 관절염이 오는 분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인데 여기도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도 어쨌든 힘줄의 염증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치료들이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사 같은 것보다도 뭐 스트레칭만으로도 초기에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특히 운동으로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어떤 운동을 좀 추천하시는 편인가요? 요는 이제 이런 식으로 쭉 펴가지고 네, 펴가지고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는 테니스 이 엘보. 엄지손가락이 있는 쪽에 쭉 따라 내려왔을 때 바깥쪽 부위가 통증이 있는 부위인데 바깥쪽 위쪽 예, 여기죠. 네. 예, 바깥쪽 부위라고 부를 수 있는 통증이 있는 건데 결국은 이게 왜 오냐면 손목을 들어올리는 동작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무거운 무게를 많이 들면 우리가 손목을 들어올리는 힘줄이 아까 여기에 이쪽으로 가지만 시작하는 부위는 팔꿈치거든요. 시작하는 부위는 팔꿈치이기 때문에 요 시작하는 부위에서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을 아까 올리는 근육을 많이 써서 이제 시작하는 힘줄이 염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이게 팔꿈치를 좀 편 상태에서 꾹 눌러주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손목 부위에서의 힘줄도 이 스트레칭이 되지만 요 팔꿈치 그 손목을 굽히는 이어진 힘줄 네. 시작하는 힘줄 부위에서도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이걸 팔꿈치를 최대한 편 상태에서 손목을 쭉 반대쪽 손으로 굽혀주는 이거는 한 15초 정도 이렇게 쭉 하는 거를 보통 저 같은 경우는 15초 정도 하는 걸 한 번 할 때 5번 하는데 그걸 아침, 점심, 저녁 3번.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뻐근하다 싶으면 15초씩 5번. 유지하고 예. 이거 쉽잖아요. 그냥 스트레칭 이렇게. 예. 근데 여기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은 네. 이것만 조금만 해도 엄청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리고 그래도 이거는 하면 할수록 점점 이제 회복이 될수록 처음엔 많이 아프겠지만 회복될수록 점점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스트레칭 많이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 동작, 특히 이 무거운 거를 이런 식으로 들면 아마 테니스 엘보 있는 환자분들은 이 무거운 걸 이렇게 들면 손목에
이 손목 들어올리는 힘줄에 하중이 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무리가 오거든요. 네, 그런 동작을 최대한 무거운 걸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면 네. 이런 식으로 들면 이 중력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손목을 들어올리는 힘줄이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여기 통증이 있는 부위가 되는 어떤 동작들을 피해 주는 것도 중요할 거고 그리고 이런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보조기를 아마 테니스 엘보 있었던 분들은 보조기 아마 많이 받아보셨던 건데 그 이런 식으로 이 부위를 꽉 쪼매주는 보조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기를 꽉 쥐어주게 되면 힘이 여기에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보호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힘을 쓰더라도 예, 여기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쪽이 보호가 되겠죠. 이 여기에서만 움직임이 주로 일어나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드는 보조기예요. 이 때문에 그런 것 잘 착용하고 그리고 스트레칭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이 해주고 팔꿈치 편 상태로 스트레칭 많이 해주고 일상생활에서 아픈 동작들을 피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보통 그렇게 하면 대부분은 치료가 수술까지 간 경우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만 하면 손목만 스트레칭이 되지만 팔을 쭉 펴고 이렇게 해주면 그렇죠. 손목부터 여기 아까 말한 테니스 엘보 테니스 엘보 테니스 엘보 쪽 통증까지 완화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이 된다. 혹시 테니스 엘보도 알아봤는데 이 골프 엘보 쪽 안쪽은 조금 스트레칭 방법이 있을까요? 안쪽도 우리 안쪽은 반대로 손목과 이제 손목을 굽히는 힘줄들이 을 포함해서 염증이 있는 거는 그 부위가 시작하는 요 부위가 이쪽이고 딱 도착하는 부위가 여기예요. 그래서 이게 당겨지면 이쪽이 굽게 되는 건데 반대로 이걸 딱 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면 이쪽이 뻐근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동일한 방법으로 15초씩 5번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해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기랑 일상 속에서 무리가 되는 불편감이 유발되는 동작들을 최대한 피해주는 거 생활 습관을 그렇게만 좀 잘 교정해 주시면 충분히 이거는 초반에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아프다고 좀 방치하다가 심각해지고 나서 큰일 났다 이제 운동으로 거기 TV에서 비온 데서 봤던 거 해야겠다 하면 늦었다. 그렇죠. 초반에 조금 아팠을 때부터 이렇게 쫙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리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기를 받아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보조기를 여기에 차야 돼야지 이쪽으로만 힘이 전달되고 여기가 보호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차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아픈 부위에. 팔꿈치 쪽에. 아픈 부위에 차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거를 잘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항상 그 아픈 부위보다 먼 쪽에 차야 되는데 그 위에 차고 오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팔꿈치 보호대가 아니니까요? 팔꿈치 보호대가 아니라 팔꿈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팔꿈치를 쓰는 근육만 쓰게 그거보다 먼 쪽만 쓰게 이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서 막아버리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보조기를 받으시면 여기 이렇게 차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이렇게 차는 거다. 맞습니다. 그래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요 보조기를 차고 스트레칭하는 게 더 도움이 되나요? 보조기를 찬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만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실제로 큰 도움이 되냐. 그러니까 아예 풀고 쭉 펴주고 쭉 굽혀주고 스트레칭 하실 때는 보조기를 풀고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저는 좀 헷갈렸거든요. 보조기를 하고 하면 더 효과가 좋으려나 하고. 그럼 혹시 뭐 이렇게 팔꿈치의 중요한 스트레칭은 요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 정도일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요 손가락부터 이렇게까지 간단하게만 복습해 보겠습니다. 손가락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어떻게 하죠? 첫 번째 요거였죠. 손가락이 당길 때 1번. 이런 식으로 쭉쭉 펴주는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손목에 엄지손가락 올리는 근육이 지나가는 요쪽 부위가 불편하면 여기가 아프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쭉 여기 이렇게 손가락 당겨주면서 쭉 당겨주고 그리고 손 바닥 쪽 여기죠. 툭 튀어나온 뼈가 불편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실 이 부분도 좀 겹쳐지는 부위, 팔꿈치랑 겹쳐지는 부위이긴 한데 왜냐면 그리고 손 등 쪽이 불편하다. 여기 굽히는 쪽, 굽히는 거 반대로. 그리고 손 팔꿈치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엄지손 바깥쪽 이쪽이 불편하다면
손목 펴고 팔꿈치 편 상태에서 손목을 꾹 눌러주고 느낌이 오네요. 네, 여기까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네. 해보면 그래서 여기 안쪽이 불편한 골프 엘보 네. 그러면 반대쪽으로 손등을 젖혀주는 이런 식의 스트레칭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 어떤 통증이 있을 땐 이런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 잘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남은 시간은 조금 질문을 살펴보고 네네. 그때 필요한 운동법이 있다면 실시간 또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밍밍크엉님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20대 여자입니다. 손목 바깥쪽 통증이 있으셨대요. 네. 수년 동안 고통을 받고 계신데 내시경까지 받아봤는데 TFCC 쪽이 제가 그걸 모르는데 너무 튼튼하다고 합니다. 바깥쪽에 석회가 있고 전신 이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상 월상 쪽으로도 인대 수술했습니다. 새끼손가락도 저리고 평소에 통증이 있고 잘 때도 아프게 느껴지는데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석회가 있다는 거는 대부분 석회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주사를 맞아서 생긴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석회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정확하게 부위를 어떤 쪽인지 제가 이제 글만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해당 아까 얘기했던 어떤 부위에 대해서 가 늘어나는 운동을 많이 해주면서 보통 석회가 있으면 충격파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충격파를 하면서 스트레칭 운동 많이 해주면 그 석회도 전부 사라지고 그렇게 될 수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아픈 자세나 이런 걸 좀 최대한 피해 주셔야 되고요. 새끼손가락이 저린 거는 아마 팔꿈치 쪽에서 이거는 뭐 오늘 얘기한 것과는 조금은 다른 부분인데 신경이 눌리고 있는 새끼손가락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눌리고 있을 텐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손목이나 팔꿈치 안쪽에서 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린 증상은 손목 때문에 신경이 눌린 증상이고 아까 얘기한 아마 석회는 제 생각에는 힘줄 염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요 글로만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이 제가 가진 거 의심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석회 같은 경우는 충격파 치료나 스트레칭으로 조금 해결하실 수 있고 네네. 그 새끼손가락 저린 증상은 네. 손목 부위나 팔꿈치 쪽에서 신경이 눌리고 눌리고 있는 증거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새끼손가락이 보통 저린 초기 증상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팔꿈치에서 눌린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자세 있잖아요. 요런 어디에 짚고 있는 자세. 이 자세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 부위가 눌리고 있는 이런 식으로 짚고 있는 자세가 되게 안 좋고. 또 팔걸이 있으면 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 자세가 이 신경이 눌리는 바로 그 위치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게 안 눌리게 신경 써주고 팔꿈치가 굽힌 자세가 이 신경이 또 눌리기 쉬운 자세거든요. 최대한 편 자세, 팔꿈치 편 자세를 유지하는 게 특히 손가락 쪽 저림 증상이 초반에 나타난다 싶으면 그거에 조금 유의해 주시면 뭐 100% 정확 진단은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쪽에 의한 원인 자체는 초반에 조금 잡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보면서 좀 저리다가도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점점점 심해지고 신경이 많이 눌리게 되면 통증까지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아까 얘기했던 골프 엘보가 힘줄 염증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심해져서 그 염증이 너무 심해지고 힘줄 염증 때문에 그 옆으로 지나가는 신경까지 눌려서 저림까지 오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근데 저린 게 심해져서 이 힘줄이 통증이 오는 경우는 사실 저는 뭐 따로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밍밍크홍님 같은 경우는 뭐 새끼손가락이 통증까지 있으실 정도면 조금 병원 진료를 좀 자세히 받아보시는 게 보는 게 좋겠네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구로마유님 질문인데요. 손가락 관절은 많이 쓸수록 닳아서 아프다고 하던데 운동으로 극복이 가능할까요? 이거 아까 좀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 맞습니다. 관절 자체는 사실 관절이 다른 거는 많이 써서 닳아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떠한 동작 자체에 꽉 쥐는 자세나 이런 자세를 최대한 오히려 피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이미 닳아버린 관절을 되돌릴 수는 없고 하여튼 앞으로 남은 어떤 일 같은 걸 하실 때 손을 너무 꽉 쥐는 자세나 이런 게 오히려 피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미 아직 닳지 않고 뭐 그렇다면 좀 미리미리 관리를 하는 게 좋겠지만 이미 닳아버렸다면 최대한 힘을 덜 쓴 방향으로 더 안 좋아지지 않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성
피로님인데 손가락이 부었을 때 냉찜질과 온찜질 요거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어떤 상황에 어떤 찜질을 해야 할까요? 이게 부어있는 염증으로 인해서 부은 게 너무 심한 상태, 그리고 막 뜨끈뜨끈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냉찜질을 해서 붓기를 빼기 위해서 냉찜질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움직이는 게 너무 뻣뻣하고 잘 안 움직여진다. 그럴 때는 온찜질을 해서 움직이면 관절이 좀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잘 안 움직여지면 온찜질, 부은 게 너무 심하고 뜨겁다 그러면 냉찜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또 얘기 나왔었잖아요. 아침에 너무 뻐근하다 싶으면 따뜻한 물에 좀 손을 네, 담그고 맞습니다. 있으면 예. 말랑말랑해지고 예, 맞습니다. 유연해지고 예. 이렇게 했으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상황에 맞게 찜질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지우님 질문인데요. 골프 연습으로 인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관리 방법으로 어떤 게 좋을까요? 다시 한번 또 강조해 주시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신경이 눌려서 오는 어떠한 손가락의 저림 증상들은 결국은 신경이 해당 부위 압박에 취약한 어떠한 구조들에서 신경이 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용을 줄이고 특히 조금 초반에 저림 증상이 오기 시작한다 하면 사용을 줄이고 이제 쉬는 게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이거 관련 좀 궁금한 게 네. 사무용 마우스 중에 버티컬 마우스라고 네. 좀 요렇게 움직이는 마우스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렇게 하는 거랑 요렇게 마우스를 쓰는 거랑 요렇게 쓰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어서 손목에 좋은 건가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네. 이제 손목을 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굽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이렇게 쓰는 마우스를 쓸 거라면 손목에 받치는 어떤 받침대 같은 거를 대가지고 손목을 편 상태로 사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굽혀 있는 자세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쨌든 무리가 오는 자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닥 쪽으로 보게 하려면 손목을 펴고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은 손목이 이렇게 일자가 된 상태가 압박이 덜한 상태인데 굽혀진 상태로 이렇게 마우스를 유지하는 게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의자에 앉을 때도 팔걸이가 있다면 뭐 이러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있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이 자세가 가장 편안하게 좋겠습니다. 사소한 습관인데 신경을 좀 눌리게 할 수 있는 자세들이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쿄코야님이 조금 긴 질문 주셨는데요. 한번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년 전에 엄지손가락이 잘 구부러지지 않고 펴지지도 않고 부딪히기만 해도 아프셨다고 합니다. 스테로이드를 6회 정도 맞았었는데요. 사도가 없이 6년이나 흘렀다고 하십니다.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고 하시면서 이미 스테로이드로 근육에 손상이 와서 수술 말고 체외 축격파만 가끔 하시는데 좀 해결책이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손바닥 엄지 시작되는 부위에 오밀 뼈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면 제 생각에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맞아서 아마 그 밑에 지방층이 얇아지고 피부가 얇아지면서 뼈가 이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높을 것 같고, 사실 이게 주사를 선생님들마다 차이 있겠지만 저는 사실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바로 수술을 하는데, 보통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그 순간 증상은 조금 좋아져요. 근데 그런 경우 이제 완전히 다 나은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혀 놓은 상태거든요. 그때 이제 사용을 줄여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증상이 없어졌다고 많이 쓰셔서 힘줄이 더 악화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까지 되셨으면 제 생각에는 아마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글로만 증상을 파악해 봤을 땐 좀 스테로이드 과사용으로 인해 좀 증상이 악화된 것 같다. 과사용으로 인해서 지금 피부나 손 피부는 이렇게 얇아진 걸로 보이고, 이제는 스테로이드는 안 맞고 그냥 수술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스테로이드 딱 맞으면 이게 치료가 되신 줄 알고 그쵸. 나 다 나았다 하고 막 쓰시니까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아예 회복을 시킬 수 있는데 보통은 이게 빨리 주사 놔달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뭔가 일을 해야 된다든지 운동을 해야 되신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이게 좀 좋아졌다 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이때까지 못했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더 열심히 하다가 더 악화된 경우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 예. 있으니까. 네. 조금은 한 1, 2주만 쉬어도 초반에 1, 2주만 쉬어도 아예 회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서서히 또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초코야님은 조금 진료 받으시고 네, 지금 상황 보니까 수술이 좀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니까 맞습니다. 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일단 밍밍크엉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작년 9월을 마지막으로 총 손목 수술을 2차례나 했다고 네.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술 후에 손목 근력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완근 강화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손목을 보호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손목이 근력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네. 힘이 잘 안 들어간다면 전완근 운동을 해주는 게 어쨌든 힘을 키워주는 게 힘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손목에 힘이 빠지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전완근 강화 운동을 통해서 손목 힘을 키워서 재활을 점차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강화를 해주는 게 건강을 지키는데 이로운 방향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네. 전완근 강화 운동을 뭐 굽히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근육은 강화가 되는데 이걸 네. 또 너무 무리하게 힘줄 많이 하면 또 힘줄에 염증이 오기 때문에 아이고, 그 아이고. 균형은 잘 네. 맞춰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무리하면 예, 오히려 또 해가 힘줄에 되니까. 염증이 온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나날이 좋은 날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손목이 너무 아파서 이분도 충격파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시네요. 충격파는 언제까지 받아야 좋을까요? 충격파 직후에 이렇게 저희가 알려드린 스트레칭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네.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충격파를 하면 나 스스로 이제 회복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그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충격파를 받고 그 저 같은 경우는 보통 3주에 한 번씩 3번 정도 하는데 그 충격파를 하고 그 나머지 간격 동안 아까 얘기했듯이 아픈 자세 피하고 스트레칭 많이 해주고 또 3주 동안 그걸 꾸준히 하다가 와서 또 충격파를 받고 그러면 점점 통증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럼 통증이 이제 어느 정도 호전이 됐다 하면 이제 그때 보통 충격파를 그만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시기를 결정하는 예. 거군요. 그래서 네. 하여튼 충격파하고 그 사이 간격은 증상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충격파를 하고 그 사이 기간 동안에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꾸준히 오늘 알려드린 네. 스트레칭 다시 돌려보면서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코야님이 교수님 답변 너무 예. 감사했나봐요. 예. 진료보러 가려면 진료볼에서 받아가면 예, 진료를 해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초코야님은 또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길 네네. 바라겠습니다. 다음 섬섬옥스님, 오늘 알려주신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통증이 뭐 지금 없어도 통증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을까요? 또 통증 예방을 위한 습관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통증 예방을 위해서는 오히려 네. 근육 강화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스트레칭 자체를 좀 해주고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늘어나는 상태에서 근력 강화를 하면 아마 좀 이렇게 힘줄 자체가 조금 그 운동에 좀 더 이렇게 내구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게 운동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스트레칭만 심플하게 한다고 해서 예방 자체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개선의 목적이지 예방은 아니라. 통증이 있을 때 이제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회복을 도모하는 거지, 이게 증상이 없을 때는 오히려 근력 강화가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뭐 전완근 운동이라든지 팔 맞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미리 통증을 예방하고 통증이 조금 생긴다면 스트레칭을 통해서 좀 개선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오영도님 질문입니다. 교수님, 손목이 시린 건 관절염이 있는 건지요? 테니스 엘보 앞부분 근육, 이러면 어디죠? 테니스 엘보 앞부분 근육. 네. 요거 테니스 엘보가 심하면 힘줄을 넘어서서 근육까지 통증이 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쪽 근육이라고 하지만 테니스 엘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팡이를 들거나 주먹에 힘을 주거나 하면 아프시다고 하네요. 맨솔에담 발라도 효과가 없다는데 맨솔에담이 실제로 효과가 좀 저는 보통 테니스 엘보가 있으면 진통제나 뭐 어떠한 이제 진통 효과가 있는 어떠한 그런 젤 같은 거를 아예 안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진통제를 드리면 이게 진통 효과, 그 약의 효과 때문에 좀 나아졌다고 많이 쓰는 경우가 더 많아서 아까 스테로이드 네, 같은 맞습니다. 맥락이네요. 악화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사실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면서 서서히 회복을 내가 내 몸에 의해서 회복을 할 수 있게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약의 효과 때문에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쓰면 오히려 더 궁극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테니스 엘보는 특히 골프 엘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힘줄의 염증 같은 경우에는 약보다는 스트레칭하고 좀 아껴서 힘을 덜 주는 게 오히려 그래야 효과가 있게 이제 초반에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좀 진통제를 드리면은 좀 안 네. 아프시니까 경각심이 낮아져가지고 네, 또 맞습니다. 무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니까요. 오영도님은 확실히 좀 사용에 주의를 하고 예, 스트레칭을 맞습니다. 많이 하시고 스트레칭을 많이 이런 하시는 게 게 중요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다음 이제 키보드 매니아님 골프 엘보를 직접 겪고 계시다고 하네요. 예. 스트레칭 외에 다른 재활 방법도 병행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스트레칭만 잘해주면 골프를 좀 계속해도 될까요? 골프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 마음은 되게 이해는 제가 되는데 골프 엘보가 있으면 쉬어주시는 게 보통 좋아요. 왜냐하면 이 골프 엘보가 있다는 그 자체는 일단 이미 자세 자체가 그거에 무리 주는 자세가 있다는 뜻이고 스트레칭 해주고 완전히 회복시킨 뒤에 이 다시 시작을 해야지 안 그러고 그냥 이거를 내가 너무 빨리 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막 네. 연습을 아픈데도 불구하고 막 약 먹고 주사 맞고 계속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게 더 심해지니까 좀 회복을 시키면서 내 자세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오히려 피드백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제 생각에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칭을 해서 회복시키고 운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키보드 매니아는 너무 골프를 좋아하시는 예, 마음인 것 같아요. 예, 제 예. 친구도 저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게 네. 제 친구도 골프를 좋아해서 뭐 길거리에서 지하철 기다리면서도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맞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뭐 10분 이해하지만 하여튼 휴식을 스트레칭 많이 해주고 회복을 다 시킨 뒤에 다시 연습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네, 휴식이 가장 또 예. 낫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키보드 예. 매니아님은 조금 쉬시는 예, 게 길게 먼저. 보고 네. 회복시키고 시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캔디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팔 엘보가 계속 되풀이되네요. 혹시 이게 어떤 건가요? 아마 뭐 골프거나 골프. 테니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예, 예. 스테로이드를 1년에 한 번씩 2번 맞았어요. 그러면 2년째 맞으셨다는 네, 말인 네. 것 같은데 왜 자꾸 재발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게 재발하는 이유 자체는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많이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물어보면 아, 나 별로 안 쓴다. 그렇게 다들 얘기하시는데 이게 기준이 굉장히 달라요. 네. 보통 누가 봐도 많이 쓰시는데 이제 보통 집안일 하시는 걸 너무 당연히 여기다 보면은 이게 난 얼마 안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미 그게 계속 된다는 거는 이 여기 무리가 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분명히 여기에 무리되는 동작들이 일상생활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되풀이 된다는 거는 어떠한 일상생활 속에 무리되는 동작이 있다는 뜻이고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맞으면 가끔 환자분들 중에 스테로이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맞으면 그게 인대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진짜 뭔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정말 집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 휴식을 충분히 취했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병원에 오셔서 제 생각에 MRI를 찍어서 인대 손상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재발하고 해결이 안 된다면 네. MRI를 찍어서 좀 심각한 손상이 네, 있진 않은지 네네. 확인하시는 게 급선무라고 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네. 이렇게 오늘 강의부터 운동 소개부터 또 질문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손목이나 손가락 또 팔꿈치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들이 아, 있었는데요. 네. 준비하셨군요. 아프기 조금 내 몸이 사용을 많이 하다가 아프다기 조금 증상이 초반에 아프기 시작하는 것 같다. 뭔가 이 내가 동작을 하는데 불편감이 있다 하면 쉬어주셔야 돼요. 쉬어주셔야지 이게 회복을 하고 쓰셔야지 안 그러면 모든 정형외과 질환들이 진짜 계속 하다가 내 몸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선을 넘어버리면 결국은 수술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러한 초반에 증상이 있을 때는 스트레칭 해주고 푹 쉬어주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손이나 팔이라는 부위가 네.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부위 중 하나잖아요. 예. 이쪽을 통증 없이 오랫동안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축복이고 가장 중요한 일일 텐데 네. 오늘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첫 번째는 뭐였죠? 스트레칭이 아니라 예. 과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네. 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예. 과사용하지 않는 게 첫 번째고 네. 또 생업이나 여러 이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쓰셔야 된다면 꼭 스트레칭 알려드렸던 거 예. 따라 다시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최대한 통증이 없이 오래 쓸 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김상희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오늘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훈련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